정치적 중립이라고?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티칸과 같은 나라는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중립국이다. 중립국을 택하는 이유는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편들면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낸 결과라 하겠다. 작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선택이 중립국인 셈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정 국가가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자신들 나라의 이익을 위한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두 강대국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강대국 A가 무력으로 이웃한 작은 나라를 침공해 병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강대국 B가 이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가정해보자. 강대국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어느 한쪽을 편들 경우 자신들 나라도 전쟁에 휩싸일 것 같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편리한 것이 중립을 선언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 나라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범위를 좁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나라 현대사를 뒤돌아보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한 사례는 흔하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야당은 국가 행정 전체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여당을 공개적으로 지원할 것을 염려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한다. 이런 일은 정치와 관련된 법안의 입법에서도 일어난다. 가령 전임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편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집권 내내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했다. 또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며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적 중립 행위라고도 말했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국회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자. 누가 봐도 여당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면 몇몇 양심적인 여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는 대신 기권표를 던진다. 또 야당 의원 중 몇몇 양심적인 의원은 반대표 대신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관행처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법안일수록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을 보호한다. 이들 의원은 기권표를 던져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양심적인 의원임을 자임한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립국을 선언한 국가처럼 정치인의 중립 선언이 자신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은 절대로 공정에서 비롯된 양심적인 행동일 수 없다. 이것도 옳지 않으며 저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양비론인데 이는 결국 자신만이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에 불과하다.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먹기 싫으며 잘만 하면 나는 국민에게 양심적인,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정당이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반대표를 던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탈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에 탈당한 의원들도 여럿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않는가? 탈당 이유가 신념이나 도덕과 같은 고귀한 정신이나 양심에 따른 정치적 중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저변에 자기 이익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임기 시작 초반에는 자신이 속한 정당, 즉 여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여당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권위는 권력과 혼동되며 유지된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된다. 처음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임기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단골 메뉴가 된다. 과거의 전임 대통령 가운데 예외인 사람은 없다. 이유는 뻔하다. 끝까지 여당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퇴임 후에는 정치적인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당이라는 좁은 영역을 떠나 역사와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 때문에 선거에서 진 사실은 까맣게 잊고 말이다. 어떤 전임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정치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했다. 그런데 퇴임 후에는 어떠한가? 퇴임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하루가 멀다고 사진을 올리며 소식을 전한다. 정치 얘기는 잘 하지도 않는다. 언뜻 국가의 원로로 여생을 국가를 건강하게 이끄는데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자기 정치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치적인 중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현역 의원이나 출마자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존경스러운 사람이라서 국민이 표를 주고 지지했다고 착각한다. 정치적 중립이라고 자기 이익을 숨긴 멋진 위장술이다. 정치에서 중립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치가 돈벌이하는 산업이 된 마당에 중립을 중용과 같은 도덕관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중립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일시방편이다. 이후에도 중립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어느 정당이 같이 하겠는가? 어딘가에 속해야 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혹여 정당을 떠났다고 해서 중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계속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말만 중립이지 자신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또 다른 세력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적인 중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얼굴을 드러낸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문제라고 떠들어댄 정쟁에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될 뿐이다. 신물 나도록 정치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이여, 정치 일선을 떠났으면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지 말고 조용히 퇴장하기를 바란다. 그게 싫으면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치 현장으로 돌아오시라.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 윌리엄 T. 셔먼 장군은 대통령에 출마하라는 주변의 권유에 지명된다면 수락하지 않을 것이고 선출된다면 직을 수행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다. 셔먼처럼 정치와 담을 쌓지 않을 바에는 제발이지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자기 이익을 숨기지 마시라. 감사합니다.